네, 나인원의 내일장 홀인원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주고 있는 힌트들 잘 이분과 파악해 보시죠.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거래 대금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장은 언제나 거래 대금인데요. 자, 어떤 특징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먼저 1위부터 5위까지 거래 대금 크게 싣고 움직이는 종목군의 리스트 먼저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부터 하이닉스까지 낯선 종목도 있고 익숙한 종목도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첫 질문은 이걸로 드릴게요. 특징이 있나요? 거래가 크게 동반되지 않은 시장이긴 한데 저 가운데서 상위권 종목은 이렇게 특징 잡아볼 수 있다.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자, 일단 지금 화면상에 노출된 종목군들은 사실 공통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도 있고요. 뭐 2차 전지도 있고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어떤 지뢰 탐사와 관련된 부분, 사실 뭐 DR텍이라는 종목이 이제 그와 관련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그와 관련성이 조금 이제 떨어지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개별주적인 어떤 재료에 의해서 등락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그 외에 이제 앞서 화면에 노출된 것 외에 전체 거래대금 기준으로 시장을 좀 놓고 봤을 때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이제 반도체입니다. 특히 반도체 소부장 쪽에 있어서 사실 오랜 시간 동안 비추세 구간 내에서 좀 반등을 좀 보여주는 국면, 즉 어찌 본다라면 대금이 조금 부족해서이지 만약에 지금 현재 오늘자 기준으로 20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발생한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 있다 한다라면 내일이라든지 뭐 다음 주 중에 그 두세 배 이상의 어떤 거래 대금이 발생하게 된다면 뭐 추세 반전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예신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현재 양극재와 음극재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양극재 같은 경우에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도 생산에 대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중국의 CATL과 이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배터리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라든지 또 어떤 충전 횟수 이런 모든 것들이 결정짓는 것이 사실상 양극재인데 지금 중국의 입장은 뭐냐면은 하이니켈, 기존의 하이니켈 양극재에 버금갈 정도의 에너지 밀도가 높은 그리고 충전과 방전이 그 이상 수십 배, 수백 회 이상 할 수 있는 자사의 어떤 LFP 배터리를 만들었다는 어떤 주장이 좀 나왔었죠. 그에 따라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상당히 좀 고심 중인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어찌 본다면 가장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것이 이 포스코 퓨처엠과 같은 LFP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로 인한 양극재 전반적인 어떤 약세 움직임이라든지 다소 좀 부침의 어떤 상황은 좀 있었지만은 충분히 지금 현재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또 생산 설비 확장이라든지 또는 해외 수주라든지 또 우리나라 기업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SDI죠. 양극재 공급안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사실상 지금 현재 시장에서 몇 안 되는 폭발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이어가는 그런 대형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포스코 퓨처엠 그동안 이제 차트를 잠깐 좀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합작회사 즉 미국의 어떤 GM과의 어떤 합작회사를 좀 만들면서 양극재 공급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고 삼성 SDI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왔었습니다. 자, 그와 관련돼 가지고 계속적인 어떤 양극재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겠고 그에 따라서 42만 2,500원대까지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줬으나 지금 이제 31만 8천원까지 가격 조정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아마도 이제 에코프로에 따른 어떤 영향을 좀 피할 수가 없었는데 사실 에코프로를 딱 떼어놓고 포스코 퓨처만 딱 보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 중에서 가장 건실하고 튼실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일단 31만 8,500원 기준을 했을 때 상방으로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어떤 반등 추세가 좀 지속된다면 36만 원까지 우리가 충분히 어떤 상승이라든지 어떤 저항의 가격을 설정해 줄 수가 있겠고 36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하방으로 좀 밀렸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27만 원 선까지는 지켜줘야 된다. 무조건. 27만 원이 저점이 될 수도 있고 밀리더라도 그 가격만큼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줄 수 있는 이 두 개의 중요 가격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현재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은 투자에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의 최근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이쪽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마음 졸이셨을 것 같은데요. 개별적으로 봤을 때 모멘텀 충분하다, 위로 아래로 가격대 지켜내는지 그리고 뚫어내는지 보자 아이디어 주셨으니까요. 이쪽 보시는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동시효과를 잡아라. 자, 포인트 잡아서 한 종목 공략해 본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공개해 주세요. 자, 종목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은 신성 ENG입니다. 신성 ENG요?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태양광에도 묶였었고 또 어찌 본다라면 우리가 좀 알지 못했던 과거에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 발생했을 때 음압 장비 쪽으로도 살짝 엮이는 듯한 분위기를 좀 연출했던 종목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우리나라 4차 산업이라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2차 전지가 있을 것이고요. 반도체가 있을 것이고요. 그 외 초정밀 또는 어떤 외부의 어떤 공기가 유입돼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정밀 사업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말하는 하이테크 또는 뭐 4차 산업이라고 불리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클린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애국가 같은 거 요즘에도 애국가가 방영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TV 다 끝나고 이제 종영됐을 때 애국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면 하얗게 위아래로 옷 입은 사람이 어떤 특정 룸에 들어가 가지고 공기가 싹 쏴주면서 온몸에 있는 먼지를 딱 털어내는 것, 또 어떤 이물질 다 털어내는 것, 그런 어떤 클린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 클린룸을 사실상 일본이 독주하고 있었는데 일본보다 더 사실상 시장 지배력이 일본보다 더 크게 성장한 정말 강소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동사 같은 경우는 그것을 또 넘어서 가지고 사실 태양광과 관련된 어떤 신규 사업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해 왔는데 사실 시장에서 크게 반응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업을 좀 포기했지만 지금 현재는 태양광 모듈 생산만 지금 하고 있으며 태양광 모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며 가면 보시는 판 있지 않습니까? 뭐 어느 가정주택, 단독주택의 지붕에 있는 것, 아니면 요즘 뭐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는 것, 그런 어떤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태양광 모듈을 가지고 발전 설비를 생산하거나 또 그와 관련된 솔루션을 구축해주는 그런 사업도 함께 영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잠시 좀 보게 된다면 오늘 종가가 대략적으로 아마 2,235원 선에서 마감을 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하방으로 놓고 봤을 때 2,150원 이 가격대를 이탈치 않는다면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중요 지지 가격이 될 것이고요. 해당 가격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태양광과 관련된 또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4차 산업에 들어가는 클린룸과 관련된 모멘텀이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 소멸됐다고 보시고 일단은 좀 물량을 줄인다든지 또 더 싸게 사기 위해서 일단 추가 매수를 잠시 멈추시는 것이 좋을 그런 어떤 중요 지지 가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손절선은 2,05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2,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성 ENG에 대한 아이디어 들어봤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딱 정해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어떠한 모멘텀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종목명은 신성 ENG였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입니다. 목요일은 항상 수급적인 변동성에 대한 우려 안고 있는데요. 자, 그래도 잘 흘러왔다라고 해야 될까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세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코스피 쪽의 흐름이 강하게 확인이 되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장 초반부터 대형주, IT 업종에 대한 매수세를 강화해 나갔다라는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IT 업종 집중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하루였네요. 자, 수급과 종목은 잠시 후에 한 번 더 짚어드리죠. 일단 5월 18일장은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네, 약간은 불안한 마음으로 가지고 시작한 목요일장이었는데요. 안정적으로 그래도 특히 코스피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인이 되면서 오늘장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특히 대형주에 대한 온기가 강하게 돌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온 종목 중심으로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뉴스에 따른 반응도는 여전히 빨랐습니다. 자,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이달 고점까지 올라서는 힘이 나타났을까요? 양대지수, 지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지수 플러스권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됩니다. 코스피 지수와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들어서 가장 높은 구간입니다. 2,515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지난 8일에 2,513선 종가로 기록을 했는데요. 이달 들어서는 가장 높은 구간까지 특히 막판에 한 번 더 힘을 끌어올린 점이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0.83%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장중에 840선 웃돌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승 탄력은 유지가 됐다라는 부분에 더욱더 긍정적인 포인트를 둬야 될까요? 0.2% 상승. 어제 2%대 시원하게 올랐으니까요. 그 부분도 감안해서 봐야겠죠. 853선에서 오늘 종가 형성합니다. 양대 시장에서 수급적인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직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외국인 쪽에서 장 초반부터 강한 매수세를 보여줘 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렇게 기관이 매도를 취하고 외국인은 매수, 방향이 엇갈릴 때도 동시에 매수하는 업종군이 몇 개는 잡히곤 하는데 오늘은 좀 약하게 기계업종 정도였고요. 외국인 쪽에서 사는 종목을 기관이 좀 파는 그 수립적인 대립이 오늘 현안이 드러난 하루였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IT 업종 집중도 높았고요. 5천억 원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연속성도 이번 주 확인이 됩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어제 정말 오랜만에 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속성에 대한 기대감 가지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오늘 장 바로 하루 만에 매도 전환이고요. 1,300원 넘게 팔자세 보였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공통적으로 금융업종에 대한 매도 공세가 상당히 심했고요.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하드웨어 업종에 대해서는 IT 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 유지했다는 점도 수급적인 포인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V자 움직임이 있었던 원달러 환율입니다. 3원가량 하락하면서 1,334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미국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뉴스는 계속 주시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축 통화의 힘이 이런 걸까요? 그렇게 큰 폭의 급등락은 아닌데요. 이슈에 따른 민감도 계속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도 이번 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머니맵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일단 코스피 쪽에서의 상승세에 눈길 많이 가셨을 겁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오름세를 보였을 때는 항상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는 두 종목의 시선이 우선적으로 가실 겁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SK하이닉스 보도록 할게요. 나란히 상승세를 실현하면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10일 나노급 양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인공지능 관련주까지 오늘 매기가 퍼졌다라는 부분 특징적으로 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디스플레이 쪽에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한 달이 건너서 XR 기기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이즈가 좀 큰 종목 가운데 삼성전기가 가장 강하게 움직였고요. 2% 이상의 오름세, LG이노텍은 0.52% 정도만 상승폭은 미미했다라는 부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장에 어떤 쪽이 강했냐 보면은 바로 자동차입니다. 오전에는 그렇게 힘을 강하게 안아가지 못했는데요. 기아, 현대차, 현대모비스 막판에 더욱더 외국인의 수급이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사자세의 연속성도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타이어도 연속해서 상승 흐름 타고 올라오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조선 기자재 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장 초반부터 좋았습니다.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국조선해양이 3% 이상 올랐는데요. 언론사 단독 보도를 통해서 마감 직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후판 가격 협상을 완료했다, 막판 타결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얼마인지는 공개가 되지 않겠지만 후속적인 보도는 일단 보셔야겠습니다. 나온 자리라는 그 뉴스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동 없이 조선은 상승세 유지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금융주 가운데 마지막으로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만 살펴보시면 나란히 1%대 상승, 업종 내에서도 유독 강한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시작에 대한 질문을 바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장에 코스피 좋았습니다. 어제는 코스닥이 강했는데 오늘은 코스피였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의미 있는 빨간불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자, 일단 좀 아이러니컬한 부분인데 이제 코스피 지수의 오늘 저점이 몇 포인트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2,500포인트입니다. 조금 더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2,500.01포인트입니다. 사실상 매우 강력한 지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고 시장 참여자분들이 시장의 어떤 하락, 조정 국면에 있어서 종합주가지수 2,500포인트 정도면 그래도 이 가격은 지켜주겠거니 하는 어떤 일종의 군중 심리 그리고 어떤 일단 집단의 의견 일치가 발생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이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2,500포인트를 마저 못 지켜주는 하락 움직임이 만약에 내일이든 그 다음 주든 발생을 하게 된다면 투매성 물량에 대한 어떤 가능성 충분히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경제방송 채널에서 모두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어찌 본다라면 미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디폴트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반면에 어찌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트럼프 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대선 어떤 재선과 관련돼 가지고 연임을 할 수 있을지 그 의견이 좀 나오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상황에 대한 우리가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이 그 주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공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시장에 어떤 날은 디폴트 우려감 때문에 하락을 하고 또 디폴트 우려감이 없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는 것처럼 어제 오늘처럼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 좀 변동성을 일으키면서 시장에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요. 특히 이런 시장에서는 이제 오전 10시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거래대금이 그래도 최소 100억 원 이상 발생하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거래하실 필요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어떤 재료에 의해서 시세가 좀 나타나기보다는 일단 거래가 터지면은 그냥 군중 심리가 확 쏠려가지고 그냥 묻지마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연내에 테슬라에서 사이버 트럭이 출시를 할 것인데, 자, 그 전주에 일론 머스크가 자, 앞으로 테슬라에서 출시하는 차량에는 기존의 히토류 기반의 어떤 자석이 활용된 모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페라이트 코어를 활용한 모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또는 그렇게 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전 세계 통틀어 가지고 페라이트 코어가 기존의 히토류 전기 모터를 대체할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 페라이트 코어가 활용된 그런 어떤 전기 모터는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근거 없는 수급 쏠림에 의해 시세가 계속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자 매수세가 쏠리면 같이 매수하고 매도 물량이 나오면은 자 여기까지 지지해 줄 거야라기보다는 일단 수익을 좀 챙기고 하락의 어떤 저점 지지 또는 조정의 어떤 끝자락까지는 좀 대기하셨다가 매수하시는 것이 좋을 법한 시장이다. 말 그대로 시장에 지금 현재 룰이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한 시장에 대한 정리 받아봤습니다. 시장 이야기하면서 또 종목에 대한 AS 받아봐야죠. 최대한 많은 종목 AS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주신 시노펙스 이 종목 먼저 보도록 할게요. 5일선 타고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다. 이 측면은 긍정적인데 현재 주가 흐름이 또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단 주실까요? 일단 느립니다. 자, 느린데 느린 결정적인 이유가 일단 시장에서 어떤 테마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캐패시터 또는 이제 컨덴서라고도 불립니다. 여러분들이 전자기기를 뜯어 보았을 때 그 안에 어떤 메인보드 내에 있는 조그만 어떤 원통형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이 부품 자체가 테슬라에서 전기차를 출시하고 판매를 하면서 전 세계 캐패시터를 사실상 그냥 빨아들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 공급량이 상당히 좀 부족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시 한번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캐패시터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2차 전지 전기차와 관련돼 가지고 기존의 2차 전지뿐만 아니라 2차 전지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으로 좀 급부상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캐패시터, 콘덴서와 관련된 2차 전지 이 키워드가 붙은 기사가 나오면 그것이 시노펙스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종목이라도 좀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재료니까 시노펙스와 그리고 컨덴서 그리고 2차 전지 같이 세 가지 키워드 묶어서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이어서 또 종목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한일사료입니다.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지난 월요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18%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자 오늘 사실상 그러니까 흑해 곡물 협약과 관련된 부분이 오늘 만기였습니다. 만기였는데 러시아가 극적으로 2개월을 연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악재로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좀 밀렸는데 자 G7과 관련된 이슈 다시 한번 좀 부각될 가능성이 크고 자 올해 전 세계가 매우 더울 것이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곡물 부족, 공급 부족 이런 어떤 이슈도 나올 수 있으니 자 지금 현재 가격권 내에서 대략적으로 5,850원 지켜주면은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도 충분히 좋고 또 역시나 그러지만 수익 줄 때 챙기고 저점에서 다시 잡는 전략 고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G7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곡물주에 대해서 계속 트레이딩 관점은 가지고 가도 된다로 정리할까요? 하방으로 5,800원을 이탈치 않는다라면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겠고 5,800원 못 지켜주면은 당분간 모멘텀 소멸이니까 한번 물러서셔 가지고 주식 보유하지 말고 현금 보유하고 다시 매수할 시점을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주식은 매수해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수하기 위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와. 위원님의 한 줄 철학까지 네.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함께해 주신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금요일입니다. 내일도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